그때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휴전 초기부터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스볼라를 공격한다면서 레바논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 협상 전망 쟁점들 오늘은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이제 휴전 합의 극적으로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88분 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끝장 볼 것 같던 미국과 이란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된 배경은 위원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그 중재국들의 좀 노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 1시간 반 최후 통첩을 그대로 해서 군사작전을 감행했더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딱 집었던 게 이제 발전소하고 교량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란 역시도 걸프 국가들에 있는 똑같이 발전소와 교량을 건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네. 뭐 정유시설까지 다 하면 한마디로 파국입니까? 파국에 뭐 공멸이 되면서 뭐 유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갔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죠.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란은 휴전을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계속. 네. 종전 아니면 안 한다고 우리는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여튼 압박 전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재국의 설득을 통해서 이란도 우선 휴전 안에는 합의를 했고 앞으로 이제 협상까지 갈 일이 남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지금 휴전을 선언했습니다만 지금 휴전 같지 않은 분위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cease fire잖아요. 예. fire가 cease 됐다. fire가 중지됐다. 네. 그냥 중지됐을 뿐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한부적으로 이제 중지된 거 2주가 아닌데 네. 지금도 불길은 아직도 솟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휴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뭐 2주 휴전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가장 용이한 시점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2주 안에 별다른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거 연장하는 거는 별 어려움은 없겠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은 4월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도 이제 6주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2주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4월 안에. 예, 4월 안에 좀 끝내려는 게 보이기도 하고. 미중 정상회담도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이제 뭔가 좀 끝내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게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4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극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은. 예, 다시 예전과 좀 돌아간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주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극적으로라도 좀 타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그쪽이 이제 전투 전략 자산이라고 하죠. 네네. 병력을 지금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는 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죠. 뭐 협상 단계에서도 뭐 병력을 줄일 생각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증강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휴전이라고 하지만 큰 뭐 타결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시간 벌기에 나선 건 아닌가, 숨고리에 나선 건 아닌가. 그래서 안 좋게 보자면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타결을 뭐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뭐 병력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는 거 보면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 압박용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압박 카드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협상의 압박 카드로도. 압박 쓸 수 있습니다만 미군이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미국도 너무나 많이 이제 출격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병력 같은 것도 계속 또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도 지금 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모이는 시점을 보면 또 2주라는 시점과 또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뭐 최악에는 다시 뭐 전쟁을 재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이 좀 맞아 떨어진다는 점도 있겠고요. 이란도 이번에 상당히 뭐 전 국토가 엄청나게 뭐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좀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러한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해서 나왔다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재국을 통한 거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예. 먼저 휴전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우리가 불리하다는 걸 먼저 내비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서로 다 이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 휴전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파키스탄 역할을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둘 다 이긴 걸로 해주고 우선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이제 끄는 것은 뭐 잘했다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승자는 오히려 좀 파키스탄이 아닌가. 그래요. 예, 이슬라마바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그런 점에서 좀 파키스탄의 노력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지금 현재 휴전 가지고 좀 문제점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승자는 파키스탄이다. 패자는 미국과 이란이다. 뭐 이렇게 뭐 규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이스라엘은 뭐 일단 휴전에 그 동의는 했어요. 예. 했는데 휴전 합의 직후에 이스라엘이 헤스볼라 때린다면서 레바논에 공습을 그야말로 퍼부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은 휴전과는 별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도 그냥 대충 이스라엘에 이제 동조하고 있고 이란은 이건 휴전 합의 위반이다. 예. 이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거다. 예. 우리하고 쉽게 말해서 이란의 우방인데 여기를 때리는 게 예. 이게 어떻게 휴전 합의 위반이 아니냐 하고 호르무즈 다시 그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예. 이 열라 그러다가 다시 닫았어요.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파키스탄을 좀 칭찬했는데 네. 이거 중재국들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같은 휴전안을 보고 과연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같은 휴전안을 보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용이 그러니까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이 받은 페르시아어로 된 휴전안과 미국이 받은 영어안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요. 번역을 잘못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보더라도 네. 단어라든가 어떤 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외교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파키스탄 중재국들이 뭔가 이 안을 급하게 짜기 위해서 뭔가 좀 잘못된 신호가 애매한 뭐 구절 같은 게 많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된다. 이란 본토에 대한 전쟁만을 휴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이란이 좀 또 분개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레바논까지 포함된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파키스탄이든 중개국들이 나서서 네. 한번 대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휴전으로 간신히 왔고 이제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마주 보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든 뭐 네. 어떤 간에 이걸 한번 좀 휴전안에 대해서 번역을 어떻게 제대로 하든지 간에 맞춰봐서 교차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자, 여튼 휴전한다며 바로 인접국 가장 이란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을 마구 때렸다는 이 부분도 사실 놀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네. 다시 이제 연다 그랬다가 다시 닫았어요. 자,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각 나라들 상선을 예. 통과시켜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법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이것을 이제 휴전이 합의됐다고 했을 때 저는 호르무즈 휴해법을 이제 재개방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되면 네. 좀 숨통이 트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란 측 발표는 또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아바스 아라그치라는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란을 대표해서 지금 성명서 같은 걸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냈는데 네. 이란 군과의 조율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완전한 개방 아니고 이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는 뜻이고요. 통제를 한다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게 또 나왔습니다. 뭐 대체 항로를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항로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좁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이란 쪽으로 가장 붙은 지역에 캐슘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긴 네. 섬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 사이에 라라크 섬이라고 또 있는데 그 틈 사이로 지나가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기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란이 원하는 소위 말해서 톨게이트 같은 곳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도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남쪽 부분에 오만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항로가 있긴 한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싫은 거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오만과 같이 공동 관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만은 뭐 통행세 받는 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란이 단독으로 이제 합니다만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 항로로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완전히 지금 개방됐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개방됐다고 해도 휴전 첫날이었죠. 4척 정도 좀 통과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적은 숫자고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는 전 세계 선박수가 2,000척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약 2,000척이고 우리 선박들 중 26척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란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나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최소 2주 안에는 해결이 못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하루에 10척 정도 자신들이 또 그 할당을 했습니다. 10척 정도만 통과할 수 있다. 이러면 너무나 세월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란이 이거는 지금 휴전 국면이긴 하지만 이란이 이거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도 협상까지 갈 그때까지 이란은 이것을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이건 또 다시 또 되찾기도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꼭 질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이란이 좀 태도 변화가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좀 건드리면은 전 세계가 요동치고 트럼프를 좀 궁지로 몰 수 있고 이게 수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좀 약간 잘못된 신호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타협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자유화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뭐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는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협상 과정이 또 치열한 호르무즈를 통한 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의 맛을 아주 톡톡히 봤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엄청난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각국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할 수 있는 각국 상선들에게 미국이 통행료를 받는다?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발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실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종의 그냥 그 말이라고 저는 그냥 발상이 아닐까라고 그래요? 지금 일단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행료를 그럼 우리 이란과 같이 걷자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니 여기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라면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일본, 한국 동맹 너희들이 여기다 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란은 이것으로 전후 복구 자금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뭐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이 가서 우리도 그럼 같이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운하가 아니라 해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운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전에도 자유롭게 다녔었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또 미국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란이 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유항행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이거는 전 세계 해상 질서의 근본 질서에 해당 근간이죠. 국제법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국의 우방인 국가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라비 이런 국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자, 이 통행료를 받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죠. 지금 미국 유권자들도 아마도 휘발유 주유를 하면서 아마 지금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4달러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면 유가에도 이제 통행료가 반영이 되겠죠. 그럼 유가를 또 올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기를 좀 바라고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짚고 그다음에 협상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휴전 합의, 그다음에 향후 종전 합의에 이르는 길에 이란 강경파 기류도 중요한 변수라고 봐요. 이란 지도부 내부 분위기는 어쨌든 겉으로는 강경한 얘기를 해도 참 견디기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경파 내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 정권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제인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강경파 내부의 뭐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수뇌부 내부. 이란 수뇌부 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통령 중에 페제시키안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온건파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이고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렇게 가면은 휴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란 경제가 붕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지난주였으니까 이제 3주면 이제 붕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상대했던 사람이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안 되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였고요. 전 외무장관이라든가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이제 뭐 지금 수뇌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Foreign Affairs 같은 것에 이제 전 외무장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협상안을 냈는데 그 사람이 그 안을 봐도 이거는 이란에게 너무나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을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여튼 뭐 협상, 휴전은 얘기도 못 꺼내 거의 뭐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이란 지도부는 혁명 수비대를 위시한 강경파라고 하죠. 결사항전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주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스타바가 있습니다만 또 신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정국가 체제로서 최고 지도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과도 집단 군부 지도 체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란 지도부 내 뭐 협상이라든가 휴전 진작부터 원하던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고 좀 강경 모드로 가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이번에 협상을 이제 휴전안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우선 모스타바가 일단 승인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중재국이라든가 이면에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설득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승인했다. 요게 이제 그 뭐 악시오스인가요? 어디 그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타바는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자 미국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막 큰 소리 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레짐 체인지까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그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이란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크게 막 큰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레짐 체인지는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이었죠.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지도부 상당 40명을 이제 폭사시키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체제가 이제 교체되지는 않았고 이제 사람만 바뀐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바뀐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체제 교체라고 보기 힘들죠. 레짐 체인지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긴 합니다만 이란 사회가 이제 겉으로는 지금 되게 단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저는 이제 분열되어 있고 불과 1월달 지난 1월달이었죠.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란이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가 저는 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약간 분열상이 노정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80년대 잠깐 돌이켜 보면 79년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호메이니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슬람 공화국이 태어났는데 그때 그래도 넘길 수 있었던 게 의외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는 전쟁이 터지면서 전시 체제로 가면서 그 평가가 미뤄졌었습니다. 그 이슬람 그 정부의 실체가. 근데 이번에 우선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많은 지금 시민들이 좀 참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나오면 이제 지난번 같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의 시간이 오겠죠. 정치의 시간이 올 것이고 평가의 시간이 올 텐데 과연 이란이 이번에 협상을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떤 것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란이 과연 경제가 어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반정부 시위 같은 것에 어떤 불안한 가능성, 체제 내의 불안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독배라고 하죠. 휴전안을 모스타바가 형식적으로 아마 독배를 일단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85님이 저는 원래 다른 채널 들었는데 우연히 이 방송 듣고 넘어왔어요. 잘 넘어오셨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국제, 문화 등 다양한 내용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길 막히는 퇴근길에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더 열심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협상 상황을 조금 이제 여쭤볼게요. 파키스탄 현지 시각으로 오는 11일 첫 협상 열린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 테이블 위에 올라갈까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 물질 어떻게 할 거냐, 호르무즈 해협 통제 어떻게 할 거냐, 이란 제재를 완화할 거냐, 전쟁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대충 요 정도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란이 본래 10가지 얘기한 게 있지만 10가지 15가지 얘기한 게 있지만 대충 요 정도 갖고 주고받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절대로 갖고 와야 되는 거가 있고 이란 입장에서 절대로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핵 같습니다. 핵. 우라늄 농축에 관한 문제. 호르무즈는 갑자기 이제
요번에 이제 부각이 된 문제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가장 갈등은 핵 문제죠. 그걸로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렇죠. 시작됐고 작년에도 협상을 하다가 전쟁이 난 거 작년에도 핵 때문이었고 올해 협상 중에 전쟁이 난 건 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자국 영토 안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란 땅 안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예,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까요? 이제 절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예전에 2015년도에 이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사항은 네. 이란 내에서 이제 3.67% 정도의 우라늄을 일단 허용을 해주고 농축할 수 있는 걸 해주고 그것을 10년에서 이제 15년 정도 원심 분리기 돌리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름대 일몰 조항이라고 그러죠. 3.67%를 뭐 10년 내지 15년 정도 이렇게 인정해 줬던 건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깼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란 땅 안에 일몰이고 뭐가 없다. 일몰도 뭐 없고 영구적으로 안 해야 된다. 이란은 우리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협상이 처음부터 항상 어긋났던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김덕일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그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약간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그 합의를 파기했고 그 협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더 센 거를 얻으려고 그럴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나올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것까지 뭐 빼오겠다 약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 뭐 모두 좀 너무나 좀 강대강이라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기준점은 하여튼 3.67% 오바마 때였고 10년에서 15년 내지 일몰 조항이었다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0%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란이 조금 양보를 한다면 뭐 경제 제재라든가 동결 자산 문제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란이 만약에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란의 교과 과정에서도 이란의 핵 농축은 우리의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기할까요, 이란이?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협상이 진짜 쉽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참 이 짧은 기간 안에 극적인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저는 좀 어둡게 내다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사람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관측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라늄 요 부분은 미국 쪽에 원하는 대로 좀 많이 갖고 가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를 통제하게 되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거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끼리 합의는 어쨌든 호르무즈에 있어서 일종의 약간 통행권 유사 통행권 비슷한 거에서 거기서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란이 플러스 어쨌든 뭐 경제 제재 완화 그다음에 전쟁 배상 이런 것들도 이게 너희 호르무즈에서 돈 그거 해서 해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란이 어쨌든 그 정권이 버틸려면 경제가 무너지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부분은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 양보를 하고 이란이 경제 이 부분은 챙긴다. 뭐 이런 약간 그 구상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상금 얘기는 이제 트럼프는 언급도 하기 싫을 겁니다. 배상금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란에게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뭐 동결 자산 같은 부분 수백억 달러의 이란 자산들이 해외 동결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데 그럼 이란이 어느 정도를 양보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렇다면 역시나 핵 같은 경우 기간 같은 거를 조금 더 뭐 이란은 그럼 0%로 유지할 테니까 기간을 뭐 조금 더 트럼프는 늘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해서 근데 호르무즈는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전 세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보다는 핵에 관해서 좀 양보 그래도 이제 물러설 수 없겠습니다만 핵에 관해서 좀 주고받는 것이 조금 더 있지는 않을까.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란과의 협상이 과연 이달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이 워낙 난제고 입장 간극이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뭐 4월이 됐건 5월이 됐건 일단 그 합의하는 형태가 완벽한 의미의 어떤 합의의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엉거주춤한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엉거주춤한 형태로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변수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뭐 이란에서 뭐 움직임이 보인다 싶으면 이란은 워낙에 작은 나라고요. 네. 이란이 핵이 조금만 가지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바로 이제 공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인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네. 이란은 한 번 맞으면 이제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존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는 좀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져 버리게 된다면. 네. 계속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계속될 수도 있겠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우리도 그러면 1년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 이런 위기를 계속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그래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 방법이 과연 평화로운 타협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강제력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다른 중동 국가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큰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번성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제일 공격을 많이 당했고 빈살만 왕세자도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약간 뿔이 났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냐 이렇게. 그런데 그 나라들, 그 아랍 걸프 국가들의 그 정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걸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란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협으로 봐왔죠. 그러니까 혁명을 수출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걸프 국가들 상당수 왕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이식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으로 받아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공격을 받았고요. 근데 미군 기지만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시설들도 상당 문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걸프 국가들이 그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다 라이벌 관계가 있는데. 근데 또 그러면은 또 뭉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오히려 역효과가 이란 쪽에서 역효과가 났다고 보는 게. 반 이란으로서 어떻게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걸프 국가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미국을 해서 이제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란이 이런 국가들을 공격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국가들이 스스로가 더 물이 뭉쳐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역효과로서 이스라엘과 많은 이런 국가들이 물밑으로 이스라엘과 교류를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정보 교환을 해왔는데 자칫하면 이란의 역효과로서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과는 안보 부분에서 비밀리에 협력할 가능성이 의외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이건 이란이 뭐랄까요 확전을 노리면서 어떻게 했던 것의 역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뭐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딱 보면 이란이 워낙 미국이라는 강대국한테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로 대응하면 가장 트럼프가 아파할까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경제 부분을 꽉 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을 군사적으로 미국 본토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랍에미리트 때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그 경제시설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 아프지 그 세계 경제에 영향 미치니까 이제 이걸로 갔는데 그 역효과가 있는 거군요. 저는 좀 역효과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 국가들이 스스로가 이제 나토 같은 걸 만들면 좋겠는데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 좀 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겠죠. 미국 때문에 왜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돼 하겠습니다만 그럼 미국을 제외하고 이 국가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택할 것인가? 그렇게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당분간은 오히려 미국에 의존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이스라엘 국민들 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가 자기의 젊은 그 군인들이 가서라도 이란을 완전히 주저앉힐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란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주저앉아야지 자기네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정서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있나 봐요, 실제로. 요번 이제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고 정치적인 위기가 좀 있죠. 그랬는데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야당 정적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란 요번 전쟁 초기입니다. 이란 전쟁만큼은 확실하게 요번에 체제를 교체하는 선까지도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좀 단결된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저렇게 초강경 그 입장을 보여도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쟁을 끄는 것이 네타냐후에겐 또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치 생명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산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연정을 일단 유지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생명 차원에서는 네타냐후는 전쟁을 좀 더 길게 끌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좀 대국 입장에서는 요참에 이란이 완전히 주저앉으면 우리가 조금 약간 이쪽에 더 확실한 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수니파의 맹주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란은 이제 시아파의 맹주고 그렇죠. 서로 이제 뭐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데 요번에 하여튼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란이라는 세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 자신들이 맹주자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만약에 이제 사라지고 나서 안정된 체제가 들어오면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 들었는데 혼란에 빠질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혁명 수비대 뭐 군벌들이 군벌 시대로 접어든다든가 뭐 다른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3045님이 남편 추천으로 함께 듣고 있습니다. 늘 챙겨서 듣는데 대한민국 정치와 국제사회 흐름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이 갖춰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이게 이제 외교의 가장 근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야, 이제 중동 외교도 참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란과 어떻게 거스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중동 외교 대한민국 그 정부 입장에서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좀 상당히 좀 비교가 됐던 우리 정부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좀 이란과 친밀하면서도 또 미국과 일미 동맹을 또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다카시 총리가 그 얘기 됐었죠. 뭐 미국과 이란 간에 우리가 중재할 생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걸프 국가들 그다음에 이란과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유지하고 한미 동맹도 유지하는 방안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섬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 좀 일본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외교를 좀 다변화하면서 좀 꾸준하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